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쾌감 물질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는 도파민이 방출될 때 쾌감을 느끼고 미래도 좀 더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감미로운 음악을 듣거나 멋진 풍경과 마주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것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걷기만 하는 순간에도 활발하게 분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요즘처럼 집에만 있기 쉬운 계절이지만 따뜻한 외투 하나 걸쳐 입고 가벼운 산책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산뉴스의 도파민과 같은 시간이죠. 선택의 기술 이은영 대표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파민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과연 미래시장에서는 무엇이 선택될까? 제가 미래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거든요.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각의 흐름이다 청산뉴스 이은영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영의 선택의 기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영입니다. 네. 오늘 선택의 기술 시간에서는요, 과연 미래에서는 어떤 시장이 선택될까? 그게 또 내 선택률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그 중요한 키워드인 경험과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저의 스토리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아주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요, 과거로부터 120년 전으로부터 저한테 온 메시지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메시지가요, 카톡으로 왔어요.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인데요, 카톡으로 왔어요. 너무 이상하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산독립본부로부터 온 메시지라는데요. 이런 메시지예요. 나는 독립운동본부 독립운동본부래요. 안정근이라고 하오. 지금 김창수 동지가 음모에 빠져 사형에 처할 운명이오. 고종께서 그를 구하라 어명을 내렸으니 속히 카카오 플러스로 대산독립본부를 연결해 그를 구해주시게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대에게 달려있어. 부디 조심하시게나.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보이스피싱? 뭔가 대산독립본부? 독립본부의 안정근인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메시지를 받은 당신한테 달려있다. 당장 그를 구하지 않으면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니 뭐야, 보이스피싱이야?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가 어떻게 카톡으로 왔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실제 제가 받은 메시지고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면 한번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대산독립본부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 대산독립본부라는 것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산독립본부 떨리시잖아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친구 추가를 누르시면 바로 어떠한 메시지가 도착하거든요. 그 메시지에는 비밀스러운 지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령을 왜 한다고요? 독립본부로부터 어떠한 한 청년을 살려야 된대요. 그 청년을 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지켜야만 한다. 이런 지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령을 치면요. 지금 여러분 해보실 수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지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교보문고 있죠. 광화문 교보문고 혹시 가보셨나요?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보문고 광화문에서 만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면 B10이 있어요. B10이 뭐지?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죠. 서가 번호들이 다 이렇게 A, B,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가에 B10으로 가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그래서 궁금하겠죠. 속눈새 치고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보이스피싱 같지만 나한테 메시지가 왔고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또 약간 심심한데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B10을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하지만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리얼 월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형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선택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 시장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왔으니까 함께 해보실게요. 이 김창수를 살려라라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보문고 광화문의 B10 서가로 가라. 이거는요, 여러분이 현재 하실 수 있어요. 현재 버전으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뭐 다 끝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우리가 방송에서만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B10 서가에 갔어요. 제가 저기 서가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B10 국내 작가라는 서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카카오 플러스로 대산독립본부 입력하셨잖아요. 그럼 지령이 B10 서가에 빛나는 곳을 찾아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기 보면 사진에서 빛나는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왜 서가에 이렇게 전등 달려 있잖아요. 그럼 그 전등 아래가 빛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비밀 지령이 있어. 대박. 그냥 똑같은 교보문고 광화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령을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비밀 지령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K05로 가라. 또 어떤 곳에 가라라는 지령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곳을 풀어서 가보면 그곳에 아까 뭐 손바닥 모양과 비슷한 어떤 묘령의 책이 있어요. 저거 같은데 이 책 뭔가 수상한데? 라고 해서 그 책을 열어보면요.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책의 모양으로 생겼지만 책 금고예요. 책의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비밀번호를 열어야 되는 금고인 거예요. 이 비밀번호 뭐지? 그 안에 단서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사람은요.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풀고 싶어요. 열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또 힌트를 통해서 비밀번호로 문을 엽니다. 그러면 지령이 나타나요. 광화문에 171호를 찾아라 라는 지령이 나옵니다. 혹시 교보문고 광화문 옆에요. 약간 정자처럼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간 분이 계시겠지만 그게 뭐지? 라고 궁금해해 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일대가 직장인 분들도요. 여기 정자가 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거는요. 사적 제171호예요. 그래서 고종 즉위 40년을 축하하는 친경 기념비라는 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밀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답을 카카오 플러스로 보내면 그 다음 지령을 줍니다. 왜 이렇게 여러 지령들을 푸냐면요. 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우리나라를 구할 영웅인지 아니면 첩자인지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존재하거든요. 테스트를 통과해서 다음 곳으로 가면요. 아까 그 교보문고 광화문에서요. 7분 거리에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요. 저도 광화문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장소가 있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고요. 이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십자가 모양의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안에 들어가면 또 비밀이 있대요. 안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곳에서 십자가가 교차하는 곳에서 나를 찾으라 라는 메시지가 발견되게 됩니다. 과연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비밀 지령인 거예요. 그럼 그곳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런 신비로운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 코드가 있대요. 시크릿 코드가. 그럼 또 그걸 찾아서 아까 대산독립본부랑 계속 카카오 플러스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보내요. 그러면 그 답이 맞았을 때만 다음 지령이 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첩자인지 우리 편인지 계속 테스트를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게임 속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그 다음은 또 한 4분 거리에 있는 덕수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덕수궁 가보셨나요? 저는 아주 수많은 시간 동안 덕수궁을 가봤지만 사실 조금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이트싱처럼 그냥 관광을 하는 거지만 스토리를 입혀놓으면 이 공간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요. 스스로 치는 시계 옆에서 덕률풍에 가라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혹시 여러분 덕률풍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덕률풍 뭐지? 덕률풍도요. 모르면 아까 그 대산독립본부로 힌트를 쓸 수가 있어요. 덕률풍 힌트 누르잖아요. 그럼 덕률풍이 뭐라는 걸 알려줍니다. 덕률풍은요. 전화기란 뜻이에요. 텔레폰 있잖아요. 텔레폰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텔레폰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게 덕률풍이래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어요. 덕률풍이 전화기구나. 그러면 저 자경로 옆에 가면요.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번호가 있거든요. 고장시 일로 전화하시오. 그 숫자들을 조합하면 어떤 번호가 나와요. 그럼 그것을 입력하면요.
과거로부터 전화가 한 통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전화가 와요. 고종. 누가 영면에 든 나의 깊은 잠을 깨웠는가? 해가 거듭해도 울리지 않던 이 덕률풍이 울린 것을 보아하니 자네가 바로 미래에서 연락을 받은 독립투사인가 보군. 여러분이 드디어 통과를 한 거죠. 아, 난 더 이상 첩자가 아니라 독립투사다. 그래서 과거 120년 전에 고종으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지령이 도착합니다. 결국 이 전체 여정은 뭐냐면요. 아까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 어떤 한 청년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독립의 역사가 바뀐다잖아요. 실제 김창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그 민비 시해범이라고 의심되는 일본인을요. 저작거리에서 맨손으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제 역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에 처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요. 국모의 원수를 갚은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했으나 사형은 심하다. 사형을 멈추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청년 김창수의 사형 집행일이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사형을 막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우리 자국민을 살해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픽션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픽션. 이 어세를, 왜 사형은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왕의 어세를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왕은 사형을 시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어세를 조작합니다. 가짜 어세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청년을 죽여라고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임무는 뭐냐면 그 어세가 가짜다라는 걸 밝히고 청년 김창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요. 두 장의 어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가짜고요. 하나는 진짜거든요. 왼쪽에도 어세가 있고 왼쪽 거 제가 잘 안 보여서 아래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예요. 오른쪽에도 어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예요. 여러분이 그걸 밝혀서 이게 가짜다. 그래서 진짜 어세를 사형 중지 명령서에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이 청년 김창수를 살리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나라 문화재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종의 어세를 직접 찍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종의 어세는 황제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덕수궁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경험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평상시에 가던 이 광화문 일대가요 굉장히 다른 곳으로 느껴지실 거고요. 아마 연인이 계신 분은 맨날 이번 주말에 뭐 하지? 영화 보나? 카페 가나? 약간 지겹잖아요. 혹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 있으시잖아요. 왜 이 워킹맘이나 어머니들의 이 소망이요. 뭐 노는데 약간 공부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노는데 뭔가 이게 교육적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이런 역사를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그리고 그 광화문 일대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예요. 매번 가던 곳만 가거나 아니면 스토리 없이 가게 되면 사실 주변을 보지 않는데, 이런 스토리들을 풀면요 이 풍경을 보게 되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그 지형 지물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과도 이 프로그램 많이 해봤는데요, 이 어린이들이요 이거를 놀랍게 습득해요. 이 보물 번호가 뭔지, 사적 제 171호가 뭔지 어머니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막 연도를 외우는 거예요. 엄마 덕률풍이란 텔레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김창수를 살리면요 마지막 여정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경교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북 서울 삼성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저는 되게 많이 지나다녔었거든요. 예전에 집이 그쪽이라서. 근데 한 번도 이곳에 어떤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편으로 가면 경교장이라는 문화재가 나타나고요. 그 문화재 속에 들어가면 청년 김창수가 누구였는지 알게 됩니다. 청년 김창수는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청년 시절의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개봉을 했었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제 여러분은 백범 김구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교장이라는 곳을 사실 처음 가봤는데요. 지하에 제1전시실이 있어요. 그럼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암살을 당하셨잖아요. 암살 당시에 입으셨던 그 흰색 한복이 있어요. 피 묻은 한복이 그대로 보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참 저는 매번 가지만 갈 때마다 굉장히 소름이 돋고 숙연해지고, 이 여정을 참가하셨던 좀 감성 충만하신 여성분들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메시지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이 메시지 있잖아요. 결국 백범이라는 의미가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리고 우리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자라는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경험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리얼월드고요. 제목이 김창수를 살려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여정을 함께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 공간에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될 건데요. 안녕하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중에 이제 또 나는 도착을 하고 백범 김. 경교장에 가서 이 메시지를 함께 당신이 만나보시는 거죠. 구해준 김창수라는 이름을 쓰던 사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광화문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나 이번 주말에 뭐 하지? 광화문 가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과연 저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선택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의 선택을 받는 시장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선택받는 시장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시장이요. 이 리얼 월드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광화문에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왜 만들었는지 여러분에게 또 논문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일리노이에 있는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요,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고 인출되는지 그것을 밝혀낸, 그리고 이걸 완결 논문으로 내신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고 인출하는지를 완벽하게 밝힌 논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은요, 트레이트, 여러 속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게 로지컬리 기억이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리로 받아들이지만요, 그 마지막에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지티브, 좋아, 네거티브, 싫어. 잘 생각해 볼게요. 저는 같은 색깔,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깔 옷을 많이 구매해요.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이거 같은 옷이잖아요. 색깔만 다른 건데 남자들이 되게 이해 못해요. 그거 도대체 왜 사야 돼? 그거 똑같은 거잖아.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좋아 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이요, 저는 다른 색깔이 또 있어요. 이게 너무 디자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색깔, 와인 색깔을 또 하나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의사결정의 순간에는 감정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요, 감정과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야단 맞았던 기억나세요? 근데 내가 야단 맞았을 때 되게 속상했던 건 기억나는데 왜 야단 맞았는지 기억나세요? 혹은 남자친구, 부부랑 부부싸움 할 때요, 분명히 싸웠을 때 되게 기분 나쁘고 엄청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왜 싸웠더라? 굉장히 싸움이 치열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왜 시작됐더라? 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여러분 지금 근해 공식 한번 해보세요. 그 근해 공식 분명히 단어는 알지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인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피구했던 거 기억하세요? 피구하는 방법, 뜀트라는 방법, 발야구 했던 룰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감정과 경험을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에 논리보다는 감정과 그런 경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훨씬 우리한테 맞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단순히 이 물질적인 소비만 할 때, 그리고 뭔가 경험이 동반된 소비를 할 때, 이때 만족도도 굉장히 다르다는 또 연구의 논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은 감정, 이 경험이 동반된 소비를 했을 때요, 내 인생이 훨씬 훌륭하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돈을 훨씬 잘 썼다라고 느낀대요. 그리고 타인도 평가를 했을 때 내 생각에 타인이 내가 되게 돈 잘 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물질적 소비와 이 경험의 소비가 훨씬 경험의 소비가 더 만족스럽다. 사람들은 경험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소득이 증가될수록 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그쵸? 나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럼 또 미래는 어떻겠어요? 훨씬 더 잘 살겠죠? 그러니까 이 경험 소비에 대한 부분, 이 경험이란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에 있어서 미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2011년에요. LTE 가입자 수가 2천만을 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커피숍의 숫자가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우리 주변에 커피숍 진짜 많죠. 근데 커피숍 가면 어때요? 자리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커피만 마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커피숍 붐이 일어나기 전에요. 우리는 분명 친구들을 만났다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때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가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디 갔었지? 이게 뭐냐면요. 2011년에 LTE 가입자가 2천이 넘었다는 거는 사람들끼리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연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연결이 되면 쏟아져 나옵니다. 바깥에서 오프라인 경험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참 동창 찾아주기 이런 그 사이트가 굉장히 붐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연결이 되는 것은 반드시 오프라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의 사회죠. 그만큼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이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옛날에는요, 지식정보 사회였어요. 혹시 지금도 현재가 지식정보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은 사실 10년, 20년 전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사실 온라인상 연결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식, 남들이 뭐 하는지 굉장히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왔어요? 굉장히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결국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대화해요. 그리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지? 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결국 내가 뭐가 관심 있지? 날 뭘 좋아하지? 이렇게 되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굉장히 개인화돼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Alone together라는 말 아시죠? 굉장히 사람은 많은데 좀 외로워. 그래서 그 다음 패러다임은 뭐냐면, 결국 경험이 연결되었으면, 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연결되었으면 해서 관심 연결 경제로 쭉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장은 이 관심 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고 앞서 다룬 논문에서처럼 어떤 경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서 선택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돈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험 디자인을 한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인지, 이게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혁명은요, 결국 무수한 연결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요, 연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어떤 경험을 연결할 거냐, 사람들이 그 연결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 거냐, 그게 굉장한 중요한 키워드로 온 겁니다. 이 연결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랜드마크라는 개념인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 외국인이 서울로 놀러 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외국인이 물어봅니다. 혹시 서울의 랜드마크는 어디야?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봤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서울의 랜드마크, 그죠? 대체로 남산, 63빌딩 요 정도가 많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63빌딩은 누구 건가요? 한화, 그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남산타워는 누구 건지 아세요? 남산타워는요, 그 방송국들이 중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현재는 YTN 타워거든요. YTN 그러면 이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망설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혹시 1호가 어딘지 아세요? 세계문화유산 1호는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요, 왜 세계문화유산 1호냐면요, 이게 딱 보시면요, 이게 제일 큰 신전이거나 제일 역사가 오래된 신전이라서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테네에 있거든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탄생했어요. 결국 랜드마크는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63빌딩이나 아까 YTN 타워나 이런 데 남산 타워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간 돈으로 쌓아 올려진 것을 사실 브랜드마크라고 부르고요. 랜드마크는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곳을 랜드마크라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앞으로 경험이 중요해질 거다. 그러면 이 현실 공간 속에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이 현실 공간 속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곳을 어떻게 랜드마크화 할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선택이 일어나는 시장은요, 이제 브랜드마크의 시대에서 랜드마크로 확 옮겨왔다. 결국 이 랜드마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논리에서 일어난다고요? 경험에서 일어난다고요? 경험과 감정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터치해줘서 내가 그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선택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브랜드 마크가 아니라 랜드마크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해 봅니다. 이제는요, 랜드마크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과연 뭘 준비해야 될까? 결국 전 그런 것 같아요. 12월 31일까지 여러분은 광화문에서 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경험. 결국 개인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잘 모르잖아요. 자꾸 불안함이 조성되는 이 현실 속에서 결국 체험해보는 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는 거,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은혁의 선택의 기술 시간에서는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컨텐츠를 갖고 왔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요, 카카오 핸드폰에서 저희는 미래니까 이걸 손전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손전화를 꺼내셔서 그 돋보기 모양 있죠? 예, 그거에 대산독립본부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오는 지령을 시간이 나실 때 광화문에 가셔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이 브랜드 마크와 경험이라는 걸 아마 경험해 보시면서 그 중요성을 체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은혁의 선택의 기술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키워드 랜드마크의 시대가 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